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그 현장에서 아주 땀 뻘뻘 흘리고 죽으라고 일에다가 이제 와가지고 좀 설명이 잘 돼야 될 텐데, 혹시 제 설명이 오늘 좀 미흡하더라도 제가 관련 자료는 다 있거든요. 제가 그 관련 자료에 대해서 필요하시면은 내가 넘겨봐. 이 다음 페이지. 제 그 핸드폰 번호가 여기 있잖아요. 그 회사 전화번호가 있는데, 혹시 그 하자 관련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원래 그 하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일상 그 관리 업무들은 직접 만나서 맨투맨으로 그 자리에서 듣고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협의를 해야지 쉽게 이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미흡한 것들이 있으면은 나중에 전화 주세요. 그러면 내가 직접 방문해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8월 달에 그 태풍 불고 장마지고 해가지고 내가 한 일주일간 강주 시내를 다니면서 그 윗집 아랫집 관계되는 거 그거 가서 협조도 해줬는데, 아무튼 제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우리 아파트 관리 소장님들 덕분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오늘 이제 이렇게 왔는데, 제가 좀 오늘은 준비가 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실 때 이게 다 가서 내가 직접 방문해서 도와드리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혹시 중간중간에 궁금사항이나 질문사항 있으면 막 하십시오. 다음. 하자 처리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네 파트로 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하루 종일 가도 이렇게 안 끝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저는 이런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내 사진인데, 지금 옛날에 우리가 제1안전진단 ENC에서 지금은 K1 진단건설로 바뀌었어요. 어떤 사정을 해서. 이제 시설물 유지 관리업이고, 그런데 저희가 정밀 안전 점검까지는 하고, 실제 하자 진단은 안전 진단 기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지만은, 뭐 일반 구조 안전 진단이나 하자 진단이나 필요하시다면은 뭐 후배들 진단회사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제가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은 다 안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우리 여기 주택가을사협회 강주시에 내가 고문은 지금 올해 7년째인가 8년째인가 하고 있네요. 시설 고문은. 그래서 항상 그 궁금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가서 항상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거는 제가 2007년도에 전라북도는 그때만 해도 그 하자 대토론회 같은 것을 이제 전북 도청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초대를 해서 제가 가서 한번 하자 토론회에 가서 이런 식으로 한번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우리 강주에 지금은 저하고 이제 인연이 끊어졌는데, 전화여행이라고 해서 여기서도 항상 그 하자 관련해서 해서 제가 가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라남도까지 지금은 이제 활동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한 번은 내가 방송에 나가서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전주에 그 KBS 방송국에 나가서. 다음.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가 지금은 아직 하자 진단 안고 있는데, 천천히 넘겨봐. 이렇게 하자 진단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천천히 넘겨봐. 빨리빨리 넘겨라. 저도 이해가 안 간 것이, 언제 이렇게 많은 하자 진단을 했는가. 여기 있는 자료들은 또 내가 우리 여기 담당님한테 내가 그 시기 그걸 놔두고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하자에 대해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자란 것이 가장 나쁜 것이죠. 인간 하자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건물에 있어서 하자는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은 설계 도면, 계약서. 요즘은 뭐까지 따지냐면은 우리
그 샘플 하우스 있죠. 그 모델 하우스, 모델 하우스까지 비교를 다 해줍니다. 해가지고 그대로 시공이 됐다면은 그러면은 일상 그 시공 과정에서 똑같이 법대로 계약서대로 잘 했지만은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인 문제로 발생된 하자를 일반적인 시공 하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설계 도면에는 예를 들어서 10가지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어떤 놈은 한 가지 빼먹은 경우도 있어. 미시공한 거. 그 다음에 금으로 해야 되는데 은으로 해버렸다. 뭐 이제 변경 시공이라든가 해서 이 하자의 분류를 보면은 자 넘겨 천천히 올려. 자,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와 민법상 하자로 이제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2016년 8월 11일 날에 주택법이 공동주택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2016년도 8월 달에 예를 들어서 입주를 했다면 이게 준공이 됐다면은 2026년 8월까지 해서 10년 차 남았겠죠. 이제 이런 그때 당시의 법은 주택법을 적용해야 되고 이제 2016년 8월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의 그 행위적인 그 하자인데 실질적으로 그 설계 도면이라든가 관리 규약이라든가 어떤 관련 법을 어겨가지고 한 것은 이제 민법상 하자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크게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와 민법상 하자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봐야 되고 특히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이 있죠. 여기요, 건설사가 부도 처리됐을 때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 처리 방안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자를 이렇게 받으려면은 건설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부도 나온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대주건설. 그 다음에 그 현진, 그 다음에 그 몇 개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라인건설이 또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부도 나버리면은 그 사람들한테 요청을 못 합니다. 보증 회사에서 그거 떨어져 버리면은 특히 부실공사에 대한 것은 누구한테 손을 못 벌려요. 근데 부실공사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감리를 잘못해가지고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철근도 안 넣고 공구리 쳐가지고 어떤 데 한 군데가 옥상에서 떨어져 버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감리를 잡아서 너 왜 이렇게 했냐. 철근도 안 들어갔는데 네가 왜 이렇게 했냐 하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한번 소송에서 소송하다가 한번 받아낸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라든가 또 건축 법규를 잘못해가지고 했을 때는 건설회사가 부도 났다 하더라도 그러면 설계 잘못이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설계했던 회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은 이런 상황도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겁니다. 올려, 다. 아니.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제가 이제 이번에 여기다 여기다 제출하려고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온 것 중에, 지금은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라고 있어요. 공동주택 관리, 우리 국토교통부 그거 있죠. 근데 실은 이것도 사실은 좀 우리가 건설회사한테 하자다 아니냐 하면 하자다 아니다 이렇게 싸울 때 가는 데가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지 그거 말고는 이렇게 써먹을 데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또 필요한 경우에는 써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또 상당히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들도 요즘 많이 있어가지고 그 자료가 책으로 한 권 정도 돼요. 그래서 내가 파일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놔두고 갈 테니까 필요하시면은 해주고 아니면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제가 메일로 이메일로 넣어드릴게.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처럼 말씀드린 이제 우리 하자에 보면 미시공 하자네, 누락 시공이네, 또 올려봐. 이제 변경 시공이네, 이런 것은 민법상 하자입니다. 계약 조건을 어겨버린 거, 설계 도면하고 안 맞게 시공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대로 했는데 발생되는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하자로서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연차별 하자 있죠. 이제 그런 하자는 이제 일반적인 하자에 해당되죠. 다.
그래서 이제 여거는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는 설계 도면하고 시공이 일치된 걸 전제로 해서 했는데, 하자 보증 기간 이제 2년, 3년, 5년, 10년짜리가 이게 있죠. 예. 여기는 이제 누가 해주냐면은 사업주체가 해주고, 사업주체가 안 해주면 하자 보증회사한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설계 도면하고 시공이 틀려버린 것은 이제 민법상 하자고,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미시공이나 오시공, 뭐 상위시공 이런 등등이죠. 그래서 아니면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하자 진단할 때 설계 도면하고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 중에 1차적인 게 뭐냐면은 사업 신고를 할 때, 이번에 어디다가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사업계획 승인을 맡을 때 제출한 도면이 있어요. 1차 사업계획 승인을 맡을 때.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승인 맡아갖고 공사를 하면서 이 새끼들이 바꾼다고. 설계 변경한다고.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은, 입주자의 80% 이상을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관련법상 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조치를 취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임의로 모르게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하자를 체크를 할 때 사업 승인을 받았을 때 도면하고 준공 도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거를 검토하고, 보다 좀 편하게 하려면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서류가 있어요. 그것을 요청해서 했으면은 우리 입주자의 동의를 받으면은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로 인정이 안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 밟으면 그건 하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사업계획 승인 도면을 그놈하고 이제 준공 도면하고 해서, 이게 이런 경우가 전에는 옛날치 건물들 보면은 엄청나게 막 많이 바꿨어요. 내가 그런 사례들 많이 봤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근데 이런 경우 하자는 마감재, 이게 주요 구조 부재에 해당되는 것은 이게 10년 안에 우리가 소송을 하면 되는데, 마감재에 해당되는 경우는 5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요즘 사기꾼들이 다니면서 공동주택관리법이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집권법이 바뀌고 어쩌고 하면서 5년, 몇 년 안에 안 하면, 소송 안 하면 끝난다는 어쩐다는, 그때 그걸 유행가처럼 달고 다닌 것이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사업주체한테만 손해배상이 가능해요. 이것은 하자 보증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다. 그래서 이제 보증 기간에 대해서는 2016년 8월 이후 준공된 건축물에 하는 거고, 그 이해는 주택법에 대한 것인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10년이에요. 주택법도 10년이고, 최대 이제 우리 공동주택관리법도 10년인데, 내리 구조부별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 10년인데, 이거 말고는 나머지는 이제 별표 이제 2년, 3년, 4년, 5년. 잠깐만. 여기에서 이제 기존에 이런 것은 1년짜리거든요. 타일도 1년짜리였는데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바뀌면서 1년짜리는 날라가고 없고 2년짜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3년,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3년입니다. 다. 그 다음에 5년. 네. 이제 5년짜리가 뭐가 있냐면은 일반 여기 토공사, 옹비역, 배수공사, 포장공사,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일반 철근 콘크리트 공사, 특수 콘크리트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철근이 들어가 있는 콘크리트 공사뿐만이 아니라, 철근이 안 들어가는 콘크리트 공사도 5년 차예요. 그러면은, 전에는 지하주차장이나 옥상에 있는 누른 콘크리트가, 그게 마감공사로 해서 1년짜리 했는데, 요즘은 지금 이걸로 본다 하면은 5년짜리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위로 올려봐봐. 위로 올려. 2년짜리. 2년짜리에 보면 미장, 수장, 도장, 도배, 타일, 석공사, 옥내, 여기에는 지금 그런 내용들이 없는데, 그 부위에 대해서는 내가 사례를 아직 못 봤습니다. 이게 분명히 한 것은 콘크리트도 5년 차.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에 한번 전화해가지고 한번 물어보시면은 쉽게 또 답이 나와요. 예. 넘겨.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 기초공사나 지정공사, 이제 건물의 이제 기초가 제일 중요하죠. 여기도 담보 책임기간 10년입니다. 이거는 옛날 주택법에서도 그렇고 거의 다 10년으로 이렇게 해 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라북도나 이런 데 하면서 보면은 메이커 아파트가 좋은 것이 뭐냐면은 특히 현재 잘 나가거나 전국적인 대규모의 업체들은 10년이 넘어도 문제가 발생되면은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되면은 딱 진단해서 주면은 와서 야물게 보수를 해버려요. 전주에 가면 롯데건설에서 짓은 그 아파트가 있고 우리 강주에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혹시 여기 소장님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화정동에 중흥아파트라고 있죠. 2동짜리. 중흥건설에서 13년 됐을 때 건물이 28cm가 기울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와서 들어 올려갖고 맞췄어요. 20층짜리인데 그래가지고 건물 들어 올리는데 20억이 들었고 그 다음에 2동 주민들이 몇 명인가 인데 주민들한테 정신적인 위로금을 보상해준다 해갖고 60억을 썼어요. 그래갖고 거기다 80억을 썼더만. 이런 사례를 보면은 옛날에 90년대 초반에 금호건설에서 제가 금호건설에 있을 때였는데 저기 월곡동에 금호 8동 대학교 교수님이 진단했는데 자기는 내과 의사가 아니어서 외과만 했다는 어떤 쓸데없는 소리고 했는데 거기서는 현찰로 지금 돈이 아니라 그때 돈으로 380억인가 얼마를 썼는데 결국 부쉈잖아요. 건물이 깔아지고 근데 그때는 그런 공법이 없었어요. 계곡 위에다가 건물을 짓었는데 토지공사 이 나쁜 놈의 새끼들이 건물을 분양할 때 바탕을 갖다가 안반이나 이거 자갈을 이렇게 돌을 넣으면 안 되거든요. 흙을 내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안반 넣고 위에 한 10여 미터만 흙을 쌓아가지고 분양을 한 거예요. 그놈을 사가지고 이제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데 말뚝을 박으니까 한 10m 들어가면 더 세게 치면은 이게 말뚝이 깨져버리니까 가까이밖에 안 박은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올려놓으니까 이제 바위 같은 거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공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 지을 때도 좀 움직였지만은 입주할 때 각 세대별로 별로 하중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놈 토탈 하중이 걸려버리니까 건물이 이제 기울어 버린 거예요. 결국은 토지공사 놈들도 그때 죽였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건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참 일반 어디 건설이냐 어떤 데는 보면 건설회사 문을 닫아본 데도 있어요. 이게 좀 불리한 상황이 되면은. 그래서 혹시 게 아파트를 하더라도 좋은 아파트에서 있는 것이 우리 소장님들한테도 좀 편해질 것이고 주민들한테도 좀 그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근다고 해서 지방업체 이렇게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하자 신청하는 것은 아마 여기는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 없는데 하자 중에서 우리 일상생활하고 관련된 거라든가 안전하고 관련된 거 긴급 상황이 발생된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 긴급 조치를 하고 나서 그놈을 그 자료를 그대로 해가지고 보수에 관련된 걸 요청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자보수는 항상 내용 증명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뭐가 있냐면은 주민들 이렇게 인터넷 아니 컴퓨터로 하는 거 있죠. 옛날에 가장 많이 한 놈이 어디 했냐면은 부영건설하고 호반이 한때 그랬어요. 회원 가입해가지고 거기 하자 접수해서요, 해서 해놓고 시간을 딱 하자 보증기간 지나면은 이제 소송 하나 어찌나 해보면은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날려버리고. 혹시 그런 단지에 계신 분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그 자료를 하자는 가급적이면은 내용 증명으로 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증거가 있어야 돼. 이제 하자 보수가 올라가면 요청을 했는데 보통 우리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수의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15일 이내에 답을 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바쁘니까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지정 기한까지 보수를 완료하지 않으면은 이제 2차 보수 요구를 또 해야겠죠. 2차 보수를 할 때는 너가 언제까지 안 하면 우리 소송 갈란다. 뭐 어찔란다. 하자 이행 증권 그쪽 처리할란다 하고 이때는 이제 2차 할 때는 연대 보증 사태도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해주는 것이 관리했는데 좀 수월할 겁니다. 예. 뭐냐 이거 좀 올려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하자 기록 서류 작성법인데 이제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 있잖아요. 전유 부분은 각 세대별로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자 발견 일자 신고자 뭐 내용을 기록하고 보수 완료 조치 내용 완료 뭐 해서 필요시 보수 금액까지 기재를 해놨는데 이것은 진단을 하지 않는 한은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날짜하고 언제 그 다음에 그 부위 그리고 언제 저쪽에 접수했다 그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일상적인 내용이니까 통상은 이런 식으로 언제 접수하고 몇 동 몇 호고 위치는 어디고 내용은 무엇이고 현장 확인은 언제 했고 보수 요청일은 언제 했다. 이제 이것만 놔주면은 나중에 이제 법적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것은 자체 관리를 해서 보관하고 나머지는 이제 내용 증명으로 보내주면 되고요. 넘겨. 다. 그 다음에 이제 하자 보수 처리 절차에 대해서 이제 여기는 우리가 지금 현재 법이 공동주택관리법 37조하고 시행령 38조 여기 두 군데만 보면은 거의 다 이제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자 판정 의뢰 절차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입주자 대표회 등이 사업주체 하자 보수를 요청했는데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명시한 하자 보수를 통보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 어머소리 하고 빽빽 하면은 올려봐. 그러면 이제 하자 이제 그것을 이제 거시기 해야겠죠. 진단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건설회사하고 협의가 되면은 그쪽에서는 무엇이 어쩌고 아니다. 이쪽에서는 뭐 그러면은 우리가 하자 진단해갖고 만약에 그 결과대로 하자. 그렇게 협의가 되면은 너희들이 그러면 돈 줄래. 이제 준다 하면 그때 그 내용을 기조로 해서 하면은 우리 아파트에서는 진단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 이제 사업주체가 나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우리가 하자 증권회사의 보증금 뭐 직접 보수하거나 3자에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 대표회 등은 하자 보증금 사용 내역을 통보해야 된다. 이제 하자 보증금 쓰고 나면 항상 통보해주고 최종적으로 이게 준공을 낸 우리 예를 들어서 21층 이상의 강주 시장에 준공했다면 거기다가 또 제출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 하자 판정의 실시자 우리가 이제 이의 제기를 하고 뭘 했는데 하자는 아니네 할 때 현행법은 이제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로 근데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가 얼마나 골 때리냐면요. 저그들이 못하는 것은 뭐 구조적인 것은 안전진단회사에다 한다. 뭐 이런 조항도 있어요. 그러면 무슨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냐 이거예요. 이 미친놈들이. 아주 그리고 머리 아픈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애들이. 그게 지금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내용들 보면은 옛날에 주택법 할 때 거기에서 했던 내용들을 복사를 해서 그렇게 쓰더만. 거기서 약간 변경된 거 있고. 그러니까 현행 법 체계가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자 판정 이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국토안전관리원 이게 뭐냐면 옛날에 시설안전공단 있죠. 근데 실은 시설안전공단도 없어요.
이놈들 이렇게 법을 해갖고 이 시특법을 없애버리든가. 아무튼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국가기관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고 있는데 참고로 내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일반 업체에서 앞에 한국이나 대한을 쓴 놈들은 거의 대부분 사기꾼입니다. 여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는데 나도 이거 뭐 되는 회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놈들도 하자 판단한다 하니까 그 다음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파트가 집도 한 번도 안 지어본 놈이 책상 따위를 해서 어떻게 해서 기술사 하나 땄는데 그 새끼한테 하자 판정 맡기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건물 설계만 한 놈한테 콘크리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철근이 어떻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균열이 갔는데 균열 보수 종류별로 균열 종류별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보는데 거기다가 이런 놈들한테 이게 맡긴다 하면은 판단이 제대로 나오겠나 이거죠. 또 해당 분야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라 해하고 있거든요. 뭐 기술자 몇 명 해서 어떻게 하면 이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그나마 좀 나서요. 근데 안전진단 전문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전진단 전문기관 강주에서 내가 알기로는 하자 관련해서 입찰 공고를 내면은 아마 지금은 강주에 있는 진단회사들 하나도 안 오죠? 그러죠? 왜? 이것을 종합하자면 이렇습니다. 이걸 종합하자면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내가 약간 농담 겸해서 흠을 잡았냐면은 우리가 하자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이론적으로 알아야 되고 실무적으로 알아야 돼. 이론적으로 갖추고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아파트도 지어보고 하자도 봐보고 이 정도의 기본기가 있어야지 하자에 대해서 알지. 그래서 나는 이게 참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게 뭐 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냐 이거예요. 이런 규정을 없애고 그냥 우리가 건설회사한테 하자를 요청했어. 그럼 저거 하자 아니다 이거예요. 왜 아니다? 이유를 분명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또 다시 돼. 그래서 서로가 합의가 안 되면은 분쟁 조정위원회를 가든가 안 그러면은 소송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하면은 이게 하자로 인정이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법에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아요. 다. 그 다음에 이제 처리미 유지관리 방안인데 이게 하자 보수 공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하자 합의를 하면은 공사를 해주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거예요. 이제 외벽 뭘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외벽 싹 도색해 줄게. 뭔 이게 그냥 해쇼. 옥상 방수도 해줄게. 쌤 합시다. 예? 이제 건설회사가 여기 건설회사 관련된 사람 있으면 큰일 나갔네. 옛날에 이놈들이 사기를 그렇게 쳤어요. 하자 합의를 할 때도 두리뭉실 합의를 해.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변기 1대1로 해라게. 자, 무엇에 대한 하자는 무엇에 대한 걸로 이렇게 하고, 그놈에 따른 이제, 근데 어떻게 하자 합의를 했냐면은 무조건, 이번에 이거 싹 해고 우리가 요놈에다 이렇게 해줄게. 대부분 하자 합의를 그렇게 했어요. 예? 근데, 특히나 이제 이 사람들이 보수공사를 할 때, 지금 사장이 직접 해놓은 공사는 하나도 없고 협력업체가 가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애나 모르겠다고 대충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제대로 이 하자 보수를 할 때 감독을 안 하면은 실제 우리가 100% 하자를 보수를 해야 되는데 잘하면 한 70%면 잘한 건데 보통 한 30% 효과밖에 안 나오더라고. 이게. 그래서 우리 하자 보수 공사할 때 제가 요즘 좀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자문행위라고. 요즘 또 아파트 외벽 제도장에 옥상 방수내 지하주차장 에폭시 라이닝에 아주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주 다니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일반 공사도 그따구입니다. 일반 공사도. 그래서 보수공사 같은 거 하실 때는 특히 그 내용을 어디는 왜 이렇게 했냐, 이거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전문적인 분야로 딱 써서 의견을 써서 딱 던져버려야 돼요. 공사 하지 말어. 이렇게 하고. 예. 다음. 그 다음에 그 하자 정결 합의를 한 상태에서도 하자 보수를 재요청이 가능한가? 제가 방금 했던 이야기가 뭔 이야기냐면은, 그래갖고 하자 합의를 했는데, 공사를 했는데, 우리가 균열 보수하고 올 제도장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봐주세요. 예, 했는데, 균열 보수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입니다. 물이 새는 놈이 있고, 균열 폭이 큰 놈이 있고, 층간 이제 우리 균열이 있고 뭐 있는데, 그나마 탄성 퍼트라도 발라주면 다행인데, 수성 퍼트예요. 참고로 탄성 퍼트하고 수성 퍼트하고 가격 차이가 한 5배 이상 납니다. 특히 그 메이커에 있는 것들은 더 비싸고, 이 새끼들이 지금 협력업체한테 야 균열 보수 잘해고 발라라 하면 지금 협력업체는 돈을 째까 들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탄성을 이렇게 균열 보수했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이게 힘들어. 한 서너 번, 세 번 정도 해야 돼. 수성은 그냥 쭉 그 물 이렇게 발라면 된다고,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막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1차, 2차, 3차까지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저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내가 옛날에도 많이 했어요. 하자 정결 합의도 하나의 계약이므로 약속한 하자 보수가 제도로 이렇게 안 되면은 하자 정결 합의를 그냥 해체해버리고 그 원천 무효라고 하죠. 원천 무효. 그거 하고 바로 소송 가버려도 돼요. 예. 이게 그런 내용들도 이것이 잘못됐을 때는 원천 무효하고 우리 청구 소송 해볼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공사할 때 나와서 한번 현장도 확인해보고 그러겠죠. 예. 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수기간이 이제 보증기간이 종료되고 이런 것을 이제 뭐 굳이 나중에 필요하시면 혹시 공사하실 때 그 뭐 시방서라든가 관련 자료라든가 감독에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거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다 자료 제공해 드릴게요. 다. 여기는 설명했고, 다. 야야. 그 다음에 이제 하자보수 종료 확인하는 건 아시죠? 전유 부분은 개인이 하면 되는데, 공용 부분이 문제예요. 공용 부분이 5분의 4 이상의 이제 주민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떨 때는 뭐 입주자 대표 회장 같아서 보내가지고 승인 맡아서 하면 된다 했는데, 그 조건이 뭐가 있냐면 입주자 대표 회장도 주민 동의 5분의 4 이상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할 때는 사전에 20일 전에 이제 뭐 그 공지를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여기와 관련된 것은 제가 여기에 그 공동주택관리법 그거 있거든 기준 넣어놔서 자료로 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면 한 책 그 다 합치면 한 요 정도 한 권 정도 돼요, 자료가. 그래서 표로 이게 공부 좀 해주고 싶으면은 내가 우리 여기다가 옆에다 여기다가 파일을 놔두고 갈게. 그럼 갖다가 한번 보셔요. 예. 다. 하자 범위 지정은 연차 부위 전유분 공유분인데, 요거는 뭐 다 아시죠? 예. 예. 하자 합의에 대한 것이지. 하자 합의를 할 때는 자기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돼요. 합해서 하는 건 절대 안 돼. 그 다음에 그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는 이대로 하고, 민법상 하자는 민법상 하자대로. 민법상 하자는 뭐냐면 미시공이나 상위시공, 이렇게 오시공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데 큰 지장이 없으면은 그 공사비를 해봤더니 거기서 1억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9천만 원 돈으로 주시죠, 이러면. 근데 이제 이놈들이 어떻게 요청을 하냐면은 우리가 싹 이거 해줄게. 이걸로 모든 걸로 해서 하자 끝낸 걸로 합시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주민들이 이야기해라 하면은 뭐 해갖고 돈이 안 되면 네, 이것도 해줄게요. 뭐 울타리도 한번 더 쳐줄게요. 뭐도 해줄게요. 하면서 개수만 늘려놓고 저기들이 빠져나간다고. 이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판단하기가,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이때 이쪽에 손을 잡아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소장님들은 거기에 결정 권한이 없잖아요.
그런 것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뭐 그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놔두면 되죠. 그래도 그렇지 않고 동대표라든가 누구 중에 이렇게 있으면은 아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다. 특히 이 공법 지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어디는 꼭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어디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예. 다. 그 다음에 하자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게 우리가 하자 수량까지 하고 그 공법 보수 비용까지 하려면은 우리 자체적으로는 못 하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진단했는데 하자 진단을 자체적으로 입대위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해가지고 진단 결과를 가지고 합의를 하면은 훨씬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맞출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 다음에 감리 효과는 내가 이야기했죠. 이게 감리가 아니라 감독을 잘해야 되니까 사실은 제가 요즘 인기가 좀 있는 것이 누가 자문을 했을 때 가서 내가 자문을 해주다 보니까 요즘은 또 그 준공기간이 끝난 거, 보증기간 끝난 것은 이제 요즘은 아주 감리행위라고 감리하면서 돈도 조금 벌기는 법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자 이제 조사 진단의 효율적인 게 하자보수 처리 방법에서 이제 쭉 나오는데 이게 하자보수는 이랬습니다. 옛날에는 이랬어요. 하자보수를 요청했는데 안 해줘. 왜 안 해주냐? 하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 그러면 하자 진단을 한다 해갖고 봐라 이렇게 하자 나왔다. 하자 진단까지 줘. 그건 법에서 그거를 판결 때려줬어요. 근데 요즘은 완전히 합의하지 않는 한은 그런 것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 근데 절차를 단계별로 좋게 유도해 가면서 그러면 우리 하자 진단해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놈 가지고 보수도 협의하고 이렇게 합시다. 진단비 좀 협조해 주시오. 이렇게 응했을 때 협조해주는 건설회사는 좋은 건설회사예요. 좋은 건설회사. 그래서 이제 그런 건설회사들 만나면 다행이고요. 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자 진단이 왜 필요했냐. 이것은 우리 재산권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하자라는 그런 게 재산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들도 바쁘고 전문성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진단이 이제 필요해죠. 근데 건설회사가 꼼꼼히 잘 해주면 그런 것도 필요가 없어요. 이제 건설회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틀려지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제 하자조사 실시하는 방법, 아까 처음에 했던 이야기대로 사업승인 도면하고 사용승인, 준공도면하고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준공도면하고 실제 지어진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시공상, 여기에서 발생된 하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일반적인 하자고, 여기 1차, 여기서 2차, 이것은 이제 민법상 하자입니다. 예. 근데 이게 보면은 옛날에는 제가 하자 진단할 때 보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변경 시공하고 막 빠진 것이. 요즘은 내가 지금 한 10여 년 우리가 하자 진단 안 한 지가 한 몇 년 됐냐? 한 6년, 7년. 6, 7년 됐냐? 그래서 아무튼 기본 절차는 무조건 이거예요. 최초에 사업 승인 맡았을 때 도면하고 준공 도면하고 같은가 틀린가. 그거 만약에 변경이 됐으면 왜 변경이 됐고 합법적으로 변경이 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준공 도면하고 실제 지어진 거하고 맞냐 안 맞냐. 예.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돈으로 계산해보고 이제 하겠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기능상, 구조 안전상, 그 다음에 기타 뭐 이런 어떤 우리 사용 조건에 얼마만큼 불이익이 있는가를 따져가지고 이걸 재시공을 시공을 다시 해야 될지 돈으로만 받아야 할지 그것까지 결정하는 거죠. 이제 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사업 승인 도면에서 준공 도면 이 사이에 설계 변경이 있고 상위 시공이 가능하다. 설계 변경당. 근데 우리가 자재를 쓰더라도 저급 자재를 쓰면 안 돼. 또 같거나 더 비싼 걸 써야 되고, 뭐 타일이나 도배지나 뭐 기타. 그 다음에 공법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준공 도면하고, 이제 실제 시공된 상태하고,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하자들이 쭉 나와서 이렇게 이 절차대로 해서 이제 공정별로 하자를 딱 찾아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하자 진단이죠. 딱. 일차적으로 하자 처리는 아파트 이제 건설회사한테 보수 요청을 해가지고 이놈들이 열심히 안 해주고 그냥 말만 하고 해보면은 보증사한테 이제 바로 또 내용 증명 보내야 돼. 근데 보증사도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건설회사한테 이야기했는데 어쨌네 하고 변명만 하면은 이놈 두 놈을 상대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하자 소송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요즘은 거의 여기 보증사까지 거의 웬만해서는 안 가. 근데 지금도 그 더티하고 그 좀 그런 식으로 좀 옛날에 솔직히 해서 호방건설, 대주건설, 호방건설, 한국건설 있죠. 한국건설, 남양건설 이런 데는 거의 여기에 그 단계에 해당이 됐어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 하자 처리에 대한 이제 장단점인데, 자, 우리가 요즘 그 하자 그 위탁회사 있죠. 예. 위탁회사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법무법인 있죠. 예? 여러분들 법무법인 잘 아시죠? 법무법인은 원래 변호사 사무소는 영업을 하면은 변호사 그 면허 박탈된다는 사실 모르시죠? 근데 법무법인에서 하자 진단, 하자 소송, 영업회로 당연히 알죠? 나는 그래서 한때 그걸 한번 변호사한테 물어볼까 하려다가 못 물어봤는데, 어떻게 그 변호사가 법을 상대로 해서 하는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않고 뭐 서울에서까지 내려와갖고 아파트 다니면서 그것도 또 영업을 해가지고 나는 그런 놈들 보면은 이놈은 대한민국 진짜 이게 제대로 법이 맞게 됐냐. 이제 아무튼 그런 법무법인을 위탁회사라 했는데요. 또 우리가 진단회사도 위탁회사라 했는데, 자, 여기 위탁회사에 업무 대행했을 경우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봐보시고요. 이놈들은 승소 금액의 20-30%를 달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 10여 년 전에는 30%도 넘게 가져가기도 했어요. 성공 보수로.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그 단지를 하자 소송하는 준비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초기에 그 진단했는데 한 3천만 원 들어.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료가 한 800만 원. 요즘은 조금 센 놈들 한 1000만 원 달라 할 거예요. 그 다음 소송 인지 때, 그 1억 미만은 판사 혼자 판결한 걸 뭐라 그러죠? 그 다음 1억 초과하면은 판사 세무하는 거. 그래서 이제 보통은 몇 프로더라? 근데 아무튼 한 100만 원 정도 해요. 그리고 변호사 성공보수. 이거는 이제 승소 금액에 일반적으로 20% 하든가 아니면은 그냥 금액 얼마? 그냥 한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는 감정료예요. 우리 하자 감정료, 이제 저도 법원에서 이제 감정도 좀 많이 했는데, 이 감정료가 그게 진짜 이게 좀 30평 기준으로 세대당 10만 원씩 한다 하면은, 그러면은 보통 500세대 하면은 5천만 원이죠. 30평 기준으로. 지금은 금액이 더 올랐을랑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감정했던 그때는 한 2010년도 전후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이 정도 돼요. 조금 올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위탁회사한테 그 투입자금 합격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위탁회사에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놈들은 진짜 사기꾼 중에 사기꾼은 감정료는 내가 받아서 줄게 먼저 내주시오. 저기들이 안 내요. 그렇게 한 놈들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이런 놈이 있고, 이제 이거 감정료를 우리 주민이 내버리면은 요 소요되는 비용은 4천만 원밖에 안 들죠. 그러면 10억 승소를 하면은 여기에 감정료 포함 투입자가 1억 원에다가 성공보수 2억을 하면은 3억 원 가져가 그래. 3억 원을. 예. 그러면은 위탁회사가 투입한 소송 자금은 위탁회사 성공보수가 별도로 환수해 가는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소송 자금은 예를 들어서 이제 피고하고 원고하고 해서 원고가 100% 승소를 하면은 감정료를 뭐 5천만 원 했다 5천만 원 다 받고 7대 3으로 이겼다 하면은 70%. 그러면은 5천만 원 70%면 3,500만 원을 받아요. 이게 그게 성공률에 따라서 이게 소송 비용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놈들은 하나도 손해 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돈만 빼가. 근데 이게 여기에서 특히 소송 이게 이거 말고 감정료는 만약에 이런 놈들 쓴다면 감정료도 너가 다 내고 그래서 소송이 이거 해니까 너가 성공 보수를 20% 너무 비싼 게 10%만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해본다든 해버려야 돼. 그래서 이제 법원 판결 금액은 근데 여기서 문제는 자 법원 판결 금액은 감정인이 감정평가한 금액의 최대 70%예요. 이게 우리 아파트에 있는 하자가 10억 원어치 하자가 나왔어요. 법원 감정이니까. 근데 판사는 그놈의 10억을 안 때리고 7억을 때려요. 최대 때려봤자. 그러면 7억 나온 놈에서 또 이놈의 새끼들 성공보수 20% 30% 줘버리잖아요. 그럼 한 5억이나 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실제 10억을 갖고도 우리 아파트에 있는 하자는 반절이나 밖에 못해요. 왜? 우리 집에 타이루가 2장이 떨어졌는데 법원에 소송을 내면은 타이루 한 장에 예를 들어서 5천원이면 2장에 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만원을 준 것도 아니고 70% 7천원밖에 안 줘. 그러면 그놈을 세대에다 주고 보수해 주시면은 타일 인건비와 하루 인건비가 그놈들이 한 15만 20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타일 2장 했는데 재료비 뺀다 하더라도 1시만 달라 할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전유 부분은 문 닫은데. 이게 하자 소송으로 가면은 지금까지 내가 강주 시내에서 하자 소송 가가지고 전유 부분 하자를 본 집은 내가 가까이 하는 소장님 중에서 하나도 못 봤어요. 혹시 전유 부분 하자 보수비 받아갖고 한 단지 있을까요? 전유 부분? 없죠? 그래서 하자 소송하면 우리 주민들만 뒤지는 거예요. 네. 다. 이거 이제 넘길까요? 넘기거라.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자체 처리하면은 문제점이 이거예요. 우리 소장님들이 제일 머리 아파. 단계별로 그거 해야 되니까 준비해야 되고. 그 입대비도 마찬가지고. 근데 돈은 얼마 안 들어요. 돈은 여기 비용밖에 안 들고 감정료는 돈이 여기까지 하면 좀 많이 들면은 우리 장기 수송 계획에 보면은 주민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자 진단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끝나면 갖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고 하니까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진짜 하자 처리가 잘 안 되고 그랬을 때 한다 하면은 굳이 소송 돈 그 시기에 할 필요 없이 하자는 간단해요. 세대 전유 부분은 연차별 구별 없이 무조건 저지간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이면은 2년 차 되면 무조건 적어달라고 해요. 2년, 3년, 2년, 3년, 5년, 이렇게 10년 이거 구별하지 말고 무조건 적어주면 무조건 갖다 줘버려요. 그러면은 하자 여부 판단은 누가 하냐? 건설회사에서 합니다. 건설회사에서 이것은 아니요. 이건 기요. 어째요? 그럼 최종적으로 아니다, 기다 그것을 합의를 하지 않는 한은 그래도 증거는 남아 있잖아요. 내용 증명이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전유 부분은 걔들이 도장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보낸 권한을 가지고 와서 이거 도장 보수했으니까 도장 찍어 주시오, 여러분 해 주시오, 어쩌시오 해가지고 거기서 누락된 것은 최종적으로 이제 권한 가지고 다시 우리가 이제 채권 시효 기간이 있듯이 2년짜리가 시효가 옛날에 이제 주택보증 이제 보면은 어떤 보증회사는 3년이 시효고 어떤 데는 대주보험가는 5년인가 기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리한 것은 안 좋으니까 그냥
채권 시효를 3년으로 보고 3년 안에 안 되면 나 소송 갈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보면 돼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자, 웬만하면은 그냥 100% 감정한 비용 갖고도 못 되는데 거기다가 뭐 성공보수 주고 뭐 되고 요즘은 옛날에는 대법원까지 갔거든요. 호방건설 이놈들 특히. 아니 뭐 일군 회사들이 거의 대법원까지 가요. 죽이려고. 너가 해봐라. 그러면 집안에 있는 하자 많은 집들은 어쩌겠습니까? 예? 이게 근데 요즘은 뭐 1심에서 끝나고 그냥 해. 그렇게 대부분 거의 1심에서. 근데 아무튼 그 돈을 법원에서 판결된 금액 갖고는 터무니없고 판결 직전에 감정인이 감정인 그 돈 갖고도 하자가 하자 보수인데 큰 돈 1호가 안 되는데 여기 성공보수 주고 뭐 주고 해보면 어쩌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그냥 하자 진단도 하지 말아버리고 이렇게 그냥 우리 주민들이 낸 하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년차 되면은 16중 이상은 정밀점검 되잖아요. 참 우리 같은 경우는 정밀점검도 하면은 오늘 또 11개 동짜리 했는데 9명이 갔는데 보통 그렇게 해서 거의 하자 진단 하듯이 해요. 근데 이 제도가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금액이 너무 저가다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힘들고 있는데 입찰을 내갖고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부산에서 강주 오는 놈들은 서울 부산 대구가 강주보다 훨씬 큰 도시잖아요. 그놈들이 왜 강주까지 왔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충 해서 좁은 게 써먹지도 못해죠. 최근에도 이제 10년차 종료했네 어쨌네 해서 현대는 정밀하게 이제 구조 안전 떠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는 전기 안전검사 할 것이고 승강기는 승강기 또 안전검사하고 소방하고 또 이제 공적으로 이게 안전점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이제 나머지 일반적인 것은 이제 우리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다니면서 해가지고 하면은 그 다음에 세대 부분은 100% 다 그냥 설문지로 받아가지고 그 연차 구별해서 뭐 2년 차게 내주시오, 3년 차게 이렇게 하면 실수예요. 무조건 하자 있으면 써서 내주시오 하고 보내버리면 돼요. 그렇게 해서 안 되면 그놈을 갖다가 소송 걸면 돼. 그리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여기 말고 현장 감정이 나왔을 때 현장에서 추가로 해준 것까지 감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주 완벽하게 싸고 완벽하게 이게 감정이 돼요. 그렇게 해서 감정해서 판결 나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진단비도 안 들어가고, 예? 성공 보수비도 안 들어가고. 약간의 좀 고생은 했겠죠. 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근데 이 방법이 제일 좋더라. 이게 내가 봤을 때.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자. 계속 다.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옛날에는 이런 거 있었어요. 후불제라고. 이게 이제 소송 끝나고 돈 받네. 아니면은 뭐 하고 받네 했는데 이런 회사가 있었어요. 옛날에 서울의 모 회사가 이놈들이 입찰을 딱 하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하자 와가지고 하자 진단한다 하면 와가지고 딱 뭐 하면서 지가 얼마에 하고 뭐 지가 후불제로 하겠다. 예? 진단 끝나고 나서 나중에 뭐 되면 바꿨다 했는데 강주 시내에서 이놈들이 저가로 계약을 해가지고 나중에 양다리 걸친 내가 단지를 봤어요. 규모지 뭐 동하고 또 하나가 어디냐. 근데 그런데 아파트는 어떻게 됐겠어요? 이놈들이 그래도만 딱 계약서를 보내줘요. 팩스로. 5천만 원 주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해서 그냥 해줘 그래. 내가 설명하면 이런 샘플들의 이야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이게 이 입찰 제도가 아주 문제가 많아. 최저가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 하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자, 후불제 계약자가 감정료 납부가 곤란해서 이제 소송을 갔는데, 이놈이 후불제면 이제 그 소송이 끝나야지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감정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은 보수공사 업체 있죠. 시설을 유지관리업자. 이놈은 하나 잡아갖고 네가 감정료를 좀 대신 내주라. 그러면 내가 소송하면은 끝나면은 너희들한테 공사를 준다 해서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잔머리를 굴려. 그리고 이때에는 뭐라 했냐면은 성공보수를 30%인지 20%만 받을란다. 그리고 우리가 공사도 우리가 할게. 싸게 해줄게. 공사 우리한테 넘겨라 해서 요것이 이런 장난친 사례도 몇 건을 봤어요. 제가 여기서 한 것은 내가 혼자서 잔머리 써서 이 소설을 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주의하시라. 이제 그 말입니다. 넘겨버려. 그 다음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샘플 사례인데, 그때 뭔 아파트인데, 옥상 방수가 옛날 아파트든 그겁니다. 그 외단열이라 해가지고, 시트 방수하고, 스티로폴 깔고, 와이어메시하고 누름친 있어요. 근데 이놈을 갖다가 그냥 우레탄 방수로 해봤어요. 그게 시트 값, 이제 그거 갖고 공사비 차익을 얼마나 했냐면은, 시트 값은 얼마인데, 우레탄이 얼마인게, 시트하고 우레탄만 차익을 해서 준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시트 위에다가 스티로폴 단열재 깔고 와이어메시 깔고 누른 콘크리트 이렇게 그 공사비가 얼마였어요. 그렇게 한 산을 차익해본 게 요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상위 시공하자요. 다음. 그리고 여기는 이제 10년차 하자에서 옛날에 주택법상 10년차 하자는요. 미시공, 오시공, 상위시공도 10년차 해당됐어요. 요즘은 공동주택관리법은 주요 구조부재만 그 미시공, 상위시공, 오시공이 10년차에 해당되는데 요즘은 주요 구조부재가 아닌 것은 5년차야. 5년 안에 소송을 해야 돼요. 그걸 먼 기간이라 저거 하자 소송하는 기간을. 근데 10년차에 여기 금호동에 있는 금호동이지 모르지. 금호동에 있는 모 아파트를 10년차 하자 진단하면서 해봤더니 3mm로 돼야 되는데 1.35mm로 됐어요. 그래서 이놈은 그대로 돈 다 받아내고 했는데 요즘 그 옥상 방수도 여기다 보니까 이놈의 새끼들이 3mm로 하면은 3mm 나오는 적이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떤 단지는 작년에 10월 달에 시작했는데 아직도 공사가 안 끝났어요. 준공을 4번을 봤는데, 그리고 별놈이 다 있어요, 별놈. 옥상 방수하기 전에 바탕 정리 있죠. 폴리머 볼타를 쓴다든가 아니면 이 새끼들이 어디 PMC 걸 쓰네, 뭐 되네 해놓고, 그러면 우리는 가서 실험을 해요. 네가 이 부착 강도가 네가 제출한 시험 성적서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해보자. 그렇게 하니까 뒤로 자빠진 거냐. 그때 한 놈 새끼가 옥상에서 다 밀어 떨쳐갖고 죽여버리고 지도 뛰어떨어 죽었는데 그 뒤로는 내가 무사해서 안 갔는데 그런 놈들이 있어요. 이게 방수를 해보니까 한 10군데 내가 감리를 했다 하면은 한두 군데 빼놓고는 다 사기꾼들. 외벽 제도장도 대부분 1년이 넘어버리고 그 요즘 신규 아파트 있죠. 지은지 몇 년 안 된 것들 보면 외벽 그 제도장 도색이 막 누룽지 떨어지기 뚝뚝 떨어지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제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인 게 한 5년 안 된 단지다면 참고로 아세요. 지금 우리 지구상의 존재에는 이제 건설 자재가 거의 동났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회사도 비싸서 못 쓰고 많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위를 깨갖고 자갈을 만들고 모래를 만들고 그래요. 근데 이놈들이 거기에 깨갖고 이제 공장에서 분쇄하고 하다 보면 그게 가루가 될 거 아니에요. 실은 콘크리트 압축 강도는 자갈의 강도나 모래의 강도예요. 그럼 거기에 가루가 들어가면 이게 강도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만 쓰면 다행인데 거기다 뭘 넣은지 아세요? 마사토를 넣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그 보성인가 대성 레미콘인가 뭔 사건 아시죠? 그놈을 제일 많이 쓴 그 단지가 순천 신대지구에 중건설에서 또 우리가 또 거기서 한 단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입주해갖고 몇 달도 안 됐는데 기둥 하나 부러져 버렸네. 근데 그놈들이 이게 그 대성 레미콘인가 일성 레미콘인가 그게 이제 다 이 침해 때문에. 근데 이놈의 새끼가 영업 담당 놈이 그 공금을 14억인가 얼마를 횡령했더만. 이게 사장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 돈 안 주니까. 이게 이놈의 새끼가 검찰에다가 갔다가 부실 레미콘 팔아먹었다고 검찰에 이렇게 신고를 해버렸어요. 검찰로. 그럴 때는 이것은 이제 그 내부 고발자가 돼야 되더만요. 그래서 이놈은 14억 횡령해먹고 징역도 안 갔는데 그 사장놈은 징역 7년 받았어요. 그리고 보성군청 강진군청도 오는가? 순천, 그래갖고, 그놈 이제 또 강도가 제대로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또 해달라 해서 내가 그 한번 해로 간 적이 있는데, 뭔 이야기냐면은,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다리가 안 좋아서 항상 그 건강 운동으로 사이클을 타는데 한 번은 그 승천보에서 그 나주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그 레미콘 공장이 하나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시커매더라고,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이렇게 흙이 이게 우리가 이제 거푸집 속에다가 공구를 딱 치면은 바이브레터로 직 되거든요. 이게 바이브레터를 대면은 이게 중량이 있는 것은 바이브레터 쪽으로 쫙 모아져요. 이게 가운데로 모아지고 중량이 없는 것은 가에 있어. 그럼 거푸집을 딱 뜯으면 그거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 현장에서 이제 그 시멘트 페이스트, 이제, 그 모래, 잔모래나 이렇게 대충 해서 이렇게 발라놓고, 거기에 바대 바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일정 시간이 되면 거기 벌어져가 누룩누룩해요. 엊그저께 선운지구도 했고, 그 전에 내가 아무튼 그것은 보안이라, 거기는 해서 잘했고, 첨단 2지구 거기는 해다가, 이 새끼가 일주일 만에 도망가 버리고 또 강주 업체가 했는데 그놈들도 거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 먼 이야기에다가 삼천포로 가버렸는데 아무튼 우리 현재 지어진 아파트의 외벽 제도장도 그래서 공사를 할 때 엊그저께 우리가 이제 선운지 그거 점검을 했는데 이놈들이 3년 차인가 얼마 때 그걸 다시 한번 해줬대요. 해줬는데 더 심해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이렇게 간단해. 못으로 한번 쫙 긁어보면은 공구리가 안에 쭉 파져오면은 내가 이야기했던 그런 레미콘을 쓴 거예요. 그런 것은 보수 방법이 완전히 틀려요. 고압 세척을 아주 사람 몸이 뜰 정도로 압을 줘서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의돌투된 것은 계량해서 제거해야 되고 면이 안 좋은 데는 특수 몰탈로 해서 잡아주고 그 다음 탄성 퍼티로 완전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도세 공사비가 첨단 같은 경우는 다른 놈들은 뭐 4, 5억 했는데 놈이 3억이 했다는 거야. 전주놈이 1억 싸게 하니까 주민들은 거기다 했을 거 아니요. 근데 내가 감리인지 모르고 이 새끼가 그랬어. 그래갖고 일주일되고 도망갔지. 근데 그런 경우는 공사 자체를 해서도 안 되고 발주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감안해서 현장 설명할 때도 해줘야 되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합의를 할 때도 여기는 이런 것이 주 원인이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된다. 예? 근데 실은 콘크리트의 그 구성 재료에 있어요. 구성 재료가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실험하는 데가 어디 서울대인가 한양대인가 한 군데 있다는데 그거 인정을 안 해준대요. 미국에 가면은 시카고인가 어디 거기서 이제 세계적으로 거기서 했는데 우리가 시험편 있잖아요. 그거 코가 떠서 그거 한 개에 1,000,000원인가? 2개. 그래갖고 권한을 보내면 한 2달 걸리는데 거기서 시험해가지고 그 성분 검사에서 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너희들 죽을래 어쩔래. 그러니까 요즘은 하자 합의할 때 특히 외벽 제도장 그런 거 할 때 그런 내용이 있는 거 없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예. 여기는 지금 우리 오래된 아파트 있죠. 그 옥상 처마라든가 이런데 이거 떨어져버린 건 사람 지나가다 다치면 이게 오래된 아파트를 혹시 관리하실 때는 바람배 제일 위에 바람배 하부 쪽 있죠. 이런 거 철근 써갖고 떨어지는 거 있는 거 잘 보셔야 합니다.
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옛날에 했던 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썩어갖고 올라오면서 이런 거 떨어지면 맞으면 사람 즉사예요. 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철근이 썩어서. 그럼 이런 거 부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조금 이따 그 설명드릴게요. 그 여기 철근 썩은 것은 이렇게 그 주위 콘크리트가 썽썽한 데가 나올 때까지 그러한 대로 싹 파서 하고, 그 다음에 철근 녹 제거하고, 철근 전용 특수 방청제 바르고, 그 다음에 프라이브. 이게 콘크리트하고 몰탈하고 부착 강도를 세게 해주는 프라이머 바르고, 특수 이제 몰탈로 발라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게 주사기예요. 이제 에폭시 수지 주입공법. 균열 폭이 0.3mm 이상 되면은 주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혹시 우리 아파트에다 이렇게 주사기 붙여놓은 거 본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세요? 한 명도 없죠? 아마 대한민국에서 한 명도 없을 건데, 지금 보여주신 이것은 내가 2000 몇 년도지? 2005년도? 5년도인가 7년도인가.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그 전북 도청에서 하자 강의 내고 있죠. 이거는 내가 그 전라북도 이렇게 전문으로 확 들어가면 호남 제인문이라고 있어요. 거기 바로 한 200m 가다 왼쪽이 이제 여의동인데, 여의동 동구가 아파트인데, 이놈의 자체장 놈이 점검회로 갔는데 10년차 하자도 안 끝났는데 도색공사를 계약을 했대요. 이상하다. 이거 하자도 다 받아낼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엇이 어쩌게. 그래서 이제 그 동 대표들이 젊은 사람들 좀 있어가지고 긴급회의 한번 해라. 내가 해서 성공하면 내가 하자 진단비 받고, 안 그러면 안 받을게 하고 이제 해가지고 긴급으로 해서 이제 했어. 그러니까 동국건설 이 새끼들 잡아다가 이제 했는데, 그리고 이제 공사까지 이제 했는데, 공사 감리까지 해달라 해서 그럼 감리비 3천만 원 주라. 그래서 이제 감리비 3천만 원 받고 이제 했는데, 그때에 이게 이제 처음에는 안 했어요. 왜 이따구로 왔냐? 모든 거 다 가버렸어. 건설회사 이사 오라 해가지고 너 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냐? 했더니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너 우리 소송 갈란다 했더니 아이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면은 얼른 업체 데리고 와. 그래서 그놈이 이제 다시 이 가격을 받고 온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시킨 대로 잘했어요. 균열이 있는데 큰 데는 주입공법이 에폭시 수지를 이 20cm 한 뼘 간격으로 주입을 해서 넣고, 이걸 주입할 때 균열이 쫙 갔으면은 와샤, 주사기 붙이는 그 위치에 와샤를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에폭시가 들어가면 모색이 나올 거, 그 실링이라 이제 그 와샤 사이 실링 싹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사기 주입을 넣고, 이제 이 자르는 균열은 거의 관통 균열이고, 그렇게 해서 콘크리트를 완전히 붙여본 거예요. 에폭시 수지가 어떤 정도의 성질이냐면은, 압축 강도 그 성분이 콘크리트의 2~3배 돼요. 기본이 한 400kg 돼. 1제곱센치당 400kg. 그래서 이제 그걸로 넣어보면은 지금 가면 거의 새 집이에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때는 주먹으로 쳐보면 공구리가 속에 텅 비어가지고 철근이 있는 데도 있어요. 다. 여기는 이제 다른데 아파트 이제 집안 치마가 생겨갖고, 담장에가 한쪽이 집안 치마, 이게 우리가 균열을 보면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게 사방향이죠. 사선이면 연놈하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수직선을 그세요. 힘은 하늘에서 못 당깁니다. 땅에서 당기지. 그럼 아래쪽으로 이쪽에서 지금 당긴다는 이야기야. 이쪽이 집안이 깔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하자가 있을 때, 이거 집안 치마가 있구나. 옹벽이나 담장에서 수직적인 것은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이런 게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이런 거라는 거 수평적인 거. 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하자 진단하면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누른 콘크리트 구배가 안 맞네, 무엇이 어쩌네 해서 그 두께 검사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가 이제 그 액체 방수가 있는데 그 두께가 12mm가 넘어야 되는데, 어떤 놈들은 방수도 않고 막 했는 게,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을 필수적으로 했어요, 이것을. 이거 납니다. 내가 젊었을 때, 다. 여기 이제 누른 콘크리트 뭐냐? 두께 되냐? 네. 다음.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거 뭔지 모르시겠죠? 칼라가 멋있죠?
이게 뭐냐면은 열 화상 카메라입니다. 여기는 뜨거운데 16.9도, 12.7도인데 여기는 아주 찬 거예요. 이제 열 화상 카메라를 조정할 때 찬 기운은 파랗게 하고 뜨거운 것은 빨간색으로 하면 이렇게 나와요. 얘가 커튼 박스 있는 데인데 단열재가 없어서 찬기가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 밑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결로가 생겨서 이제 하자인데, 이제 이것을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남학에 그 어디 3단지 아파트 500 몇 세대를 전체 결로 화자 조사를 했는데요. 그때 한 3천만 원을 받고 했는데 그 건물을 그리고 해서 잘해줬더니 또 어떤 모질이 그 하자 법무부에 세갖고 이제 소송을 갔는데 그걸 감정한 놈이 후배놈이 감정인데 야 그리고 신경 썼냐는 게 어떻게 했다고 그러나 야 이 새끼야 공사 순서를 바뀌어서 했는 놈도 있고 했는데 그러면 다 원칙으로 철거이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냐 마감재를 그게 낸 죽으라고 해서 해놨더니 그 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 망했어요. 이게 차주간 이런 그게 운대가리도 없지만은 그게 이제 그래서 나는 그래서 속으로 잘 망해버렸다. 예, 다. 여기는 이제 영봉동에 있는 큰 아파트인데요. 나무가 하자 진다니까 나무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땅속을 파봤더니 땅속이 물바다예요. 이게 원래 그렇습니다. 요즘은 전체 풀코스 지하주차장이죠. 그리고 흙 쌓고 적용하다 보니까 시켜서 댐에다가 나무 심어놓은 거예요. 뿌리가 썩어 다 죽어버려요. 이런 경우도 해보면은 그냥 이거 샘파는 기계로 팠는데 그냥 삽으로 보통 60cm에서 한 1m 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덤을 한 데는 한 1.5m도 된디 평지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해보면은 나무들이 많이 죽는 데는 삽으로 한 2번 파면 물바다가 확 나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일반 그런 아파트가 아니고 그 태풍 볼라벤 아시죠? 그 전에 또 몇 년 전에는 그 태풍 기인데 여기는 볼라벤 때인데 우리가 이제 그 건물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기점검 해서 생기면은 우리는 여기까지 봐줘요. 부속 시설까지 웬만해서 다 봐줘. 안전사고 우려되는 거. 이것이 곧 무너질라게 흔들어 봤더니 흔든대요. 그래서 소장님, 얼른 입대위 회장한테 이야기하고 회의록에 올려주고 이거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 했쇼. 이거 안 그러면 큰일 나요. 했더니 소장님 내가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딱 한 10여일 있다가 볼라벤이 불어온 거예요. 그 뒤가 이제 소방도로인데 이거 담장이 넘어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놈이 BMW 700 시리즈 1억 얼마짜리 하나 막 1억 그놈이 덮쳐갖고 그놈이 폐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송이 와가지고 관리소장한테 뭐라 하는 게 내가 뭔 잘못했어. 응? 그렇게 해서 그 소장님이 거가 있다가 그 위로 올라갔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정기점검이나 정밀점검하면은 옥상에서부터 있어요. 안전사고 우려되는 데는 항상 이야기를 해줘. 이게 바로 입대 회의록에 올리고 바로 보고쇼. 그렇게 해야지 나 혼자만 갖고 있고 나 혼자만 이렇게 해보면은 사고 나면 내 책임이에요. 관리 부주의. 이런 것이 하자 진단할 때도 좀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다. 여기는 순천에 이제 연양동에 있는 모 아파트인데 이것이 구조 설계가 잘못된 놈인데 이쪽에 하중이 많이 걸려갖고 이놈이 이렇게 쳐져버렸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쪽에 옥상 2세대가 창틀이 가버렸어. 나중에 요걸 요 위에 있는 파라펫 있죠. 이걸 제거해버리고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이런 하자들도 있어요. 이게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은 외관상에 저런 느낌이 이상한 저런 증세가 저건 어떤 하자다. 이게 이 샘플 케이스를 얼마만큼 갖고 있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능력이나 그걸 발견하는 능력이 틀리다 이거예요. 다. 여기는 목포의 모 아파트인데 동 대표 중에 한 사람이 콘크리트 공장 사람이에요. 옥상에 물이 새니까 이 무식한 놈이 여기다가 누름을 10cm 더 쳐보자 이거예요.
근데 모든 그 건물에는 구조 하중이 있어요. 옥상에는 크게 한 제곱미터당 한 200kg, 그 눈이라든가 빗물이 쌓였을 때 200kg 하면은 여기다가 200kg 하중이,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누른 콘크리트를 10cm 기준으로 해서 1제곱미터면 얼마냐면 그거 200에서 220kg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눈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내가 했더니 왜 어떤 미친놈이 그랬어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 회사 또 팔아먹으려고 그랬대. 그래서 내가 이거 붕괴대합니다 하니까 결국 다른 공법으로 방수를 했는데 내가 왜 이런 것이 여기 있는가 모르겠네. 예. 자, 이것이 이제 그 감리가 하자 보수비를 낸 현장이에요. 이제 화순의 모 아파트인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 아파트 보면 모서리 있죠. 측벽하고 이렇게 긴데 모서리에 철근을 안 넣고 공구를 쳐버렸어. 그래갖고 10년이 넘어갖고 얼마 안 돼, 10년이 넘어갖고 한 몇 달도 안 된 게 10년차 하자 소송하고 있을 때 저 현상이 생겨온 거예요. 쪽이 떨어졌는데 다행히 연놈이 떨어지고 나서 또 두 군데가 떨어졌는데 다행히 사람들이 하나도 안 다쳤어. 이게 여기 철근이 안 들어가서 감리가 이때 감리도 이렇게 고발해야겠다 하고 감리 회사에 전화했더니 이놈이 와가지고 법원에 청구했던 하자 보증금 있죠. 그 돈을 이놈이 감리가 줘버린 거예요. 다. 그래갖고 여기 이제 거기 나머지 파라페토 제가 이제 내 얼굴이 이렇게 가시기죠. 사다리차 타고 이렇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그 여기 이렇게 요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여기 이제 철근 그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보강 방법을 잡아줬어요. 진단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라. 그리고 그 뒤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아무 이상 없을게요. 그 다음에 이거 볼라벤 때, 혹시 이거 아시는 이 소장님이 그때 여자분인가 했는데, 여기 혹시 오셨나 모르겠네. 지붕이 아스팔트 싱글인데요. 얼마나 써 있는가, 이것이, 우리 덕성 물듣기 몰아지 갖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기 소장님 중에 그 옥상 파라펫이 박공지붕일 때 마감이 금속기아나 그 다음에 아스팔트 싱글이거나 뭐 이런 걸로 있을 때 이게 한 번씩 점검 그 계절 변화 있을 때라든가 태풍이 불기 전이라든가 불고 나서라든가 그 벤츄레이터 뭐 확인할 때 나중에 자주 그걸 한 번씩 봐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요즘은 이제 아스팔트 싱글에서 물 새고 뭐되고 복잡하니까 이제 요즘은 제가 엊그저께 그 내방 주공이냐? 거기가 박공지붕에다가 그 위에다 뭐냐면 칼라강판을 씌웠어요. 근데 그럼 서울 업체가 와서 했는데 진짜 잘했더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 칼라강판 씌워서. 예. 아무튼 이게 뭐냐면은 왜 이제 이 하자 원인을 내가 파악해 봤더니 1제곱미터에 고정 못이 17개인가 몇 개가 박혀 있어야 되는데 몇 개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시방서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생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하자들은 어쩌겠어요. 하자 소송하려고 가서 봤더니 그때는 싹 붙어 있어서 이상이 없는 걸로 했는데 나중에 태풍 불 때 날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이게 이런 거 저런 거 보면은 그냥 무조건 믿고 이렇게 했다가 낭패 보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례를 모르면은 다. 이거는 이제 군산에 있는 모 아파트인데 이쪽에서 토합이 작용해갖고 지금 무너질라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요거 보강 진단을 해주고 이제 그랬는데 실제 우리가 그 지하 요즘 건물들 보면 지하 비트층 엄청 높죠. 야, 전번에 어디에 이제 봉선동이냐 어디냐 물 엄청 새가지고 마트 우리한테 막 했던 데가 전주였냐? 요즘 우리가 정밀점검하면서 지하 비트층 들어가서 보면요. 딱 강주였던 것 같은데.
이것이 물이 어디서 샌지를 모를 정도로 나오고 막 흰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구조적인 문제점도 조금 건너면 이제 원래 정밀 안전 점검할 때 철근 탐사는 않거든요. RC 레이더 가지고. 근데 그런 경우는 균열 양상이 좀 이상하고 뭐 되고 그러면 한 번씩 밀어봐가지고 철근 양이 구조 소멸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문제 있을 때 이건 구조 안전 진단을 해야 된다. 하고 그 내용을 그 원인 현재 문제점을 딱 해서 건설회사에 보내. 건설회사에서 반응이 없고 안 해.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만약에 그게 확인되면은 손해배상까지 해서 그런 경우는 진단비 뭐 싹 청구가 가능 100% 가능입니다. 예. 자. 여기는 여기 소장님 안 계시죠? 상무지구에 90년대 말에 이게 옥상에서 아니 그 계단실에서 옥상 나갈 때 이걸 캔틸레바라고 해요. 차양시설이라고 해요. 차양시설. 이것이 두 개가 떨어져 없어요. 이거는 사람 맞으면 즉사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도 조사를 해봤더니 이 벽에다가 저기서 간 철근을 이렇게 정착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새끼들이 이제 공구를 칠 때 보면은 목수들이 그 철근 있고 뭐 귀찮으면 다 빼내버려. 그러면 나중에 구멍만 들어서 이렇게 넣어놓고 공구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정착 길이가 이렇게 해서 완전히 20cm 이상 안 되면은 요것이 몇 년 못 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현상이 생긴 그 아파트예요. 상무지구에 대한민국 요거요. 이번에 어디로 팔린 회사인데 그 아파트예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봤더니 수안 쪽에도 또 그런 현상이 생긴 데가 있더만. 수안 쪽에도.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내가 그 옥상에 이제 우리는 아파트 정밀점검 하면은 4개 파트, 5개 파트로 이렇게 직원들이 나눠지는데 옥상 담당은 우리 부사장 해요. 항상 나가기 전에 문 열고 떠가 있으면 얼른 팍 나가서 저기 양쪽 옆에 있죠. 여기 옆에 벽하고 만나는데요. 양쪽에. 거기서 이것이 떨어지려면 벌어져요. 이게 그 양상이 있냐 없냐 물어보고. 이게 이런 것도 제가 이제 그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2군데를 봤습니다. 2군데. 예, 이런 것도 재수 없으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일군에서 잘 짓는 아파트라도 그 사장이 짓는 것이 아니고 일꾼이 짓다 보니까 그 철근한 놈이 제대로 안 꽂아 넣어버리면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도 옥상에 나갈 때 저기 문을 열었을 때는 팍 나가버려야 돼요. 예? 그러고 나서 양쪽 옆에를 보고 이상이 없으면은 천천히 다녀야 돼요. 그것은 하자도 하자지만은 안전사고가 아주 중요한 것이라 아마 이런 이야기는 제가 말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강주의 모 아파트예요. 그 제가 이야기했죠. 화정동의 중흥아파트. 여놈을 갖다가 20억 들고 들어 올리고 60억 1억은 주고 중흥건설이 이놈 처리하고 나서 중흥건설이 분양이 엄청나게 잘 되어 버렸어요. 네, 다음. 여기는 이제 군산에 있는 모 아파트인데 이 새끼들 이쪽이 집안 침해가 생기는데 저기 그 안쪽에 가서 보면은 공을 굴리면은 방바닥에 공을 굴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쪽으로 쑥 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거 보강공사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거 해자 했더니 뭐라 해도 모르고서 지금 더 계속 진행이 된 것 같은 거. 아무튼 그런 데고 또 이것은 이 건물이 이것하고 이것은 이것도 여관이고요. 호텔이고 이것도 여관인데 이 두 개가 지금 붙어 있죠. 이러고 있어요. 이게 양쪽으로 보니까 한 20, 30cm 내가 연놈인가 복도를 한번 걸어갔더니 이게 손을 안 잡으면 못 가. 손을 안 잡으면 이게 기울러 가지고 이게 양쪽에 같이 침하가 됐는데 이렇게 둘이 붙어 있어요. 여기가 이치가 어디냐면 목포에 가면은 MBC 방송국 뒷골목에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 근데 뭐 저도 대안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뭐 이제 지금 만약 한다 하면 요 땅속에 들어서 아까처럼 20층 들어 올리랬기 들어 올리고 해서 하면 된디 비용이 이 사람들이 이 건물 팔아도 그 보수공사비가 안 나올 거예요. 예. 다음. 이거는 이제 90년대 90년대 초
80년대 말 90년 초에 아니 90년 말 정도에 이제 그 갑자기 비가 쏟아져 갖고 땅이 푹 이제 한쪽에 앉으면서 바닥에 들고 일어나 가지고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기둥이 다 깨져 버린 게. 여기는 어디에 있냐면은요. 그냥 금오지구라는 이야기만 해줄게요. 어디라고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다. 여기는 너 이때 여기 있었냐? 여기는 여기도 금오지구요. 금오지구 아까쯤 옥상 방수 어쩌고 막 그 소송하고 했대. 그때 이제 이거 한 건데 이게 여기 지하주차장 상부인데 여기 밑에가 슬라브가 보가 막 쫙쫙 하서 소송을 했는데 무엇이 어쩌고 어떤 놈이 뭐 해서 그럼 좋다. 너희들이 보수 그럼 그렇게 해라.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보수를 하되 실험을 해야 된다. 이게 1제곱미터당 600kg인가 얼마 하중 적재의 하중이 있거든요. 그 버티는 힘이. 그렇게 해가지고 처짐량이 24시간 동안에 얼마가 처짐이 얼마 이하로 되면은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판사 앞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줬어요, 제가. 그리고 실험한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팍 무너져 버리지 말으라고 여 위에 스티로폴 5cm 정도 넣어두고 여러분이 확 내려 앉을 거 감안해가지고 이거 받침대 놔두고 여 밑에다가 이제 요 뭐냐 이렇게 측정기로 해서 측정해줘 치마장을. 예. 이제 이런 실험도 하고 예. 제가 오늘 하자 이것도 하자니까요. 괜찮죠? 다음 끝이냐? 네. 그 다음 다시 목차 했는데 펴봐 목차 아니 그거 말고 바꾼 놈아 제가 이제 여기 우리 하자 담당 같이 그 소장님 어디 가셨나? 제가 여기다가요 오늘 강의했던 내용은 이 내용이고 관련 법상인 것은 2번 또 옛날 이제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하자 조사하고 판단하고 조사 비용 선정하는 방법 3번 주택법으로 2012년에 했던 거 4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우리 그동안 옛날에요 아파트 하자 소송을 하면 전부 서울중앙지법에서 했거든요. 그럼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도 전국에서 몰린 게 하자 감정의 기본 그 샘플 있잖아요. 그거를 했는데 대법원을 통해서 가면 이제 돼요. 혹시 메모하실 수 있으면 메모해 보세요. 대한민국 뭐지? 내가 대한민국 법원 아니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으로요. 대한민국 법원 그 다음에 뭐 치지? 아이씨 그다음에 이게 대한민국 법원하고 대한민국 법원하고 그 뭐 치고 제가 또 까먹었는데요. 그것도 내가 알겠고 그걸로 해서 들어가서 보면은 내가 필요한 그런 그 법원 샘플이 있죠. 그 내용들 싹 받아요. 거기에서 나온 요걸 한번 틀어봐. 감정실 5번. 쭉 내려봐. 쭉 내려봐봐. 쭉 내려봐, 그냥. 이게, 되게, 여기다 써놔. 쭉 계속 내려보라. 나도. 여기에 보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고봉이에요. 그 하자 소송 원래는 다 여기서 해다 요즘은 이제 각 지방 법원에서 다 합니다. 하자 감정, 공사비 감정 뭐 해서 여기에서 딱 이 친구들이 해놓은 그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놈들이 한참 퍼져갖고 지금 공동주택 관리법 뭐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네 뭐네 다 거기요. 그렇게 그래서 이 자료도 한번 보시면 돼요. 이 내용들이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됐어 이제 꺼버려.
거시기. 이거 꺼봐. 그래서 제가 여기 5번, 그 다음에 6번 있죠. 공동주택 하자 판정 기준 해서서 이게. 제가 지금, 그래서 제가 여기 1번부터 6번까지를 우리 이쪽에 아까쯤에 그 교육 담당 그분한테 하든가 아니면은 그 필요하시면은 이게 여 내용이 특히 요 내용들은 책이 한 이렇게 앞뒤 페이지로 해서 이런만 해서 근데 혹시 하자 관련해서 좀 궁금사항이 있다든가 좀 우리 아파트가 아직 좀 해야 된다 하면은 소설 같은 내용일지언정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조금씩 이해할 거고 그 읽다가 이해가 안 가시면은 오늘 강의를 내가 대충 했으니까 그걸로 보충해 드릴게요. 예. 그리고 그 뭐 다른 것은 뭐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 가지고 뭐 다른 내용은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예. 하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굉장히 난감한 좋은 해법이 필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지하 주차장이 2층인 경우에 1층과 2층 사이가 방수가 안 되어 있는 게 이제 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관리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하 2층으로 빗물이 떨어지니까 주민들이 이제 그 낙수 피해로 이제 해결을 원하는데 그거를 언제까지 계속 해법 없이 그거를 놔두고 가야 되는지 그건 해법이 없게. 예,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것이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하자입니다. 법으로 방수를 하는 건 하자가 아니에요. 설계에 안 잡혀 있죠. 그런 게 이놈의 법이 개판이에요.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기본 법으로 제정해서 지하 예를 들어서 지하 5층이다. 뭐 지하 3층이다. 지하 2층이다. 할 때 층과 층 사이에 방수는 필수적으로 해라. 그러면은 이제 방수를 안 하면 물 새는 건 하자예요. 왜 하자냐? 균열이 안 가 있으면 물은 안 새요. 균열이 있어서 주요 구조체입니다. 균열 그 슬라브가 그 위에 누르면 주요 구조체는 아닌데 아까 지금 내가 설명했죠. 일반 콘크리트 5년이다. 근데 그 법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렇지만은 일단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데 보면은 거기에 신축 줄눈이 있어요. 누른 콘크리트에. 그러면 아까쯤에 이거에 보면은 신축 콘크리트는 얼마 간격으로 해야 된다. 뭐 요쪽에 여기에 연홈인가 여기 보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기준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를 또 가서 조사를 해봐. 질자를 해보고. 그 다음에 시방서나 그 도면에 보면은 신축 줄눈의 규격, 폭이 얼마고 깊이 얼마. 이거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거 거기 누른 콘크리트의 균열이 얼마나 있는가. 일단은 그것도 하자고. 두 번째, 물이 새는데 2층 다 균열이 가 있다. 그럼 도면에 그거 싹 표기를 해서 균열이 물이 새는 데는 아까쯤에 그 벼랑박에 그렇게 주사위 꽂혀져 있죠. 주입공법으로 보수를 해야 돼요. 그 물이 새는 데다가 주입공법만 해도 물은 안 새. 근데 그걸 해놓고 나면은 또 다른 데서 균열이 가면은 또 새요. 그러면은 균열이 많이 갔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이럴 수 있어요. 슬라브 자체가 철근 피복이 얇다. 피복이 얇을 때 철근 자리에서 균열이 가버리거든요. 그럼 그런 놈 한번 철근 검사를 해봐. 피복이 우리 표준 시방서에는 최소 3에서 4cm가 돼야 돼. 그러면 거기는 최소 3cm 실내니까 3cm가 안 돼갖고 가면은 이것은 시궁하자예요. 그러면 이놈을 다시 피복을 두께를 확보를 해든가 어떻게 안 그러면 너희들의 방수를 해든가 하면은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주요 원인이 철근 피복이 맞냐 안 맞냐 그 다음에 균열이 있는 놈이 보수 보통 그 건설회사에 보수 요청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와서 그냥 바대 발라 그래요. 이렇게 바대도 어떨 때 보면은 물바대 발라요. 그리고 페인트 칠해. 그러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특히 그 누른 콘크리트의 구조가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원래는 누른 콘크리트에 옛날에 와이어메시를 넣었거든요. 이 와이어메시가 균열 가지 말라고 넣었는데, 그러면 와이어메시도 철근 탐사기로 딱 밀어보면은 10cm면 가운데가, 최소한 가운데가 있어야 하는데, 조사를 해보면은 어떨 때 보면 이것이 가운데가 있어야 그 역할을 하는데 바닥에 깔려 있어.
그러면은 배관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것에 따른 부실공사를 또 요청하면 되고, 안 그러면은 요즘은 이제 조금 좋은 건설회사들은 균열을 못 가게 하려고, 우리 탄산화 우리 탄소섬유 그 성분을 공구리에 넣어버려요. 그럼 이게 벌어지려면 그 안에서 이게 늘어났다 오므렸다 하는 역할을 해. 그런 재질을 이게 도면하고 시방서에 보면 그것이 써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열이 갔으면은 그것도 부실구죠. 그럼 그놈에 대한 하자를 해서 그 균열이 안 가게끔 다시 공사를 하려면 재시공해야 된다. 그럴래 아니면은 누른 콘크리트하고 슬라브 사이에다가 아크릴 계열 주입 공법식으로 밑에서 구멍 뚫어가지고 이제 누른 콘크리트하고 그 슬라브 사이에다가 아크릴 계열 주입하면은 이것이 그 사이에서 싹 퍼지면서 뭐가 되냐면 우레탄 방수처럼 딱 붙어온다고. 그런 방수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이 물이 구배가 안 맞아가지고 고이니까 거기서 이제 셀 수 있거든요. 물이 들어가서 신축 줄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구배 안 맞아서 간다 이거예요. 일단 신축 줄눈도 뭐 우레탄 실란트로 한다든가 마감해서 거기를, 왜냐하면 지하 주차장에는 햇빛이 안 보이고 이것이 건조 수축될 확률이 거의 드물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축들로는 멀리 이렇게 해도 돼. 3m 간격을 안고. 예? 그래서 이런 등등을 해가지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 잘못됐으니까 어때 해달라. 예. 방수 공사를 안 한 것은 하자는 아니에요. 그것은 법이 잘못된 거예요. 개놈 새끼들이.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또 하십시오. 예? 예. 그러면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나이가 먹고 제 치매가 있어가지고, 오늘 이야기 내용도 조금 자신감이 그럽니다. 대신에 이거 자료를, 요거를, 할게요. 그리고, 안 그러면 저한테 필요하신 내용 있으면 물어보시면은, 오늘 참석하셨다 한 분에 한해서는 내가 가서, 개인적으로 바쁘지 않으면은 가서 상담도 해드릴게요. 예. 그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